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수요일 MBC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또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 5년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첫 소식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세부 로드맵 마련을 위한 당정청 협의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업 촉진을 위한 금융혁신,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규제 완화 등 혁신 성장과 연계한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지역별 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정책적 조화를 정부 측에 주문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공공일자리 창출에 양적인 부분에만 매달리는 건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단계적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해서 중기적으로는 민간 부분까지 이러한 물결이 확산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일자리가 감소되는 추세를 많이 제어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시 3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훈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31만 4천 명 증가한 2,684만 4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자 수는 올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증가하다가 지난달 20만 명대로 떨어졌는데 다시 30만 명대를 회복한 것입니다. 건설업과 공공행정, 도소매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금융과 보험, 교육 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 수는 줄었습니다. 고용률은 61.3%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비교 기준인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은 66.9%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실업률은 3.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고 청년층 실업률도 9.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청년 체감 실업률은 21.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시진핑 체제 2기의 막을 여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도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이징에서 김현석 특파원이 전해집니다. 시진핑 집권 2기의 출범을 알리는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회의가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습니다. 시진핑 당 총서기이자 국가주석은 이 자리에서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5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이번 당대회에서는 시 주석의 정치 이념인 치국이정이 공산당 최고 규범인 당장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당장에 시 주석의 이름이 명기된다면 시 주석이 마오쩌둥, 덩샤오핑의 반열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당 최고 지도부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 구성입니다. 7명인 현재의 상무위원 가운데 5명은 고령 등의 이유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자리를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터미널 충칭시 서기와 후추나 광둥성 서기 등이 꿰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오쩌둥 시대의 주석제 부활 등 당 권력 구조를 개편해 시진핑 주석이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할지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새 최고 지도부는 당 대회 폐막 다음 날인 오는 25일에 열리는 19기 일중 전회에서 공개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국장급 간부 3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비롯해 함께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국장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을 견제하는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신 전 실장과 유 전 단장은 각각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특수사건 전담인 형사 6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고 다른 부서 검사들도 추가 투입해 신속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 정권 국가정보원의 전방위적 정치공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특별수사본부 체제로 격상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전국에서 파견받는 검사 10여 명 중 7, 8명을 국정원 수사팀에 추가 투입해 특수본을 발족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팀장인 박찬호 중앙지검 2차장 등 검사 20명 수준인 수사팀은 27, 8명 규모로 확대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는 미국 CNN 방송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교정본부 측은 바닥 난방시설과 화장실 등을 갖춘 적정 면적의 독방이 수용돼 있고 취침 등은 조도가 낮기 때문에 취침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는 아니며 일부 중증 환자를 빼고는 바닥에 접이식 매트리스를 깔고 자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CNN은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크루즈 핵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을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상공 주변에 중국 폭격기의 비행이 부쩍 늘면서 폭격기에 부착된 크루즈 미사일 요격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강명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2023년까지 도입할 계획인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크루즈 미사일 요격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에 고도 1,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 블록 2A를 탑재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크루즈 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대공미사일 SM-6도 탑재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중국의 전략폭격기 H-6가 일본 주변을 비행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H-6 폭격기는 핵탄두를 실은 크루즈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고 사거리가 1,500km에 달해 일본의 수도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M-6는 사거리가 길어 조기 경보기와 연동해 크루즈 미사일을 멀리에서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크루즈 미사일 요격이 가능해지면 일본의 주요 도시 방어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일본 방위성의 판단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대공미사일 SM-6 구축 비용 21억 엔을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강명일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을 여행하는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김필국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남양시와 맞닿은 중국 지린성 투먼. 중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걸어서 다리를 건너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이내 북한 측 안내원의 인도에 따라 관광객들은 지난해 홍수로 폐허가 됐다 복구된 마을을 지나 남양역과 항일 유적지 등을 둘러봅니다. 바로 입국 경비관에서 중국 공산당 여권이나 비자도 필요 없이 신분증만 내면 갈 수 있는 이 관광 상품은 260일, 우리 돈 5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이처럼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외부와 차단된 신비감은 대북 제재 속에서도 중국인들이 북한을 찾는 주 요인입니다. 6차 핵실험 이후에는
중국 내에서도 북한 관광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世界这个问题焦点不都在那儿，本身它这个核实验也挺有意思的，大家都想去看看。 북한을 찾는 관광객은 연평균 10만 명, 이 중 90%는 중국인입니다. 얼마 전 오토 원비어 사건에 이어 미국이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나서긴 했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북중 접경지역 일대에선 새로운 형태의 북한 관광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관광객의 발길이 계속됩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은 더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며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 남부 마라위시에서 IS 추종 반군 세력을 토벌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그 여세를 몰아 다른 지역의 반군들도 조만간 토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민수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정부군과 반군이 교전 중인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마라위시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어 IS 추종 반군 세력을 토벌하고 마라위시를 해방했다고 선언했습니다. I hereby declare Marawi City liberated from the terrorist influence that marks the beginning of rehabilitation of the city. 이틀 전 반군 지도자 2명을 사살해 반군 지휘부를 무력화했다는 겁니다. 필리핀 군 당국은 마라위시 해방의 여세를 몰아 술로 등 다른 지역에 거점을 둔 반군들도 조만간 토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imeline is to finish all this multi-ISIS Abu Sayyaf EBAFF until the end of 2017.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해방을 선언하는 순간에도 여러 발의 총성이 잠시 울렸습니다. 필리핀 육군 대변인은 30명 안팎의 무장 반군이 민간인 20여 명을 인질로 잡고 아직 저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명 정도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출신의 외국인이고 특히 1명은 IS 조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반군 마우테가 마라위시를 기습 점령하자 계엄령을 선포해 토벌 작전을 벌여왔고 양측의 교전으로 지금까지 1000명 넘게 숨졌습니다. 방콕에서 MBC 뉴스 서민수입니다. 이브닝 핫클릭입니다. 각박해지는 사회 속에서 좀 지치는 느낌이 든다면 이런 영상을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웬 견공 한 마리의 위태로운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벽에 간신히 매달린 채 도와달라는 듯 간절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지친 기색이 역력하죠. 급기야 벽을 부여잡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기까지 합니다. 저러다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이때 등장한 한 무리의 사람들. 안전줄을 이용해 우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힘이 빠진 견공을 건져 그물 안에 담고는 조심스럽게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도우러 온 걸 안다는 듯 견공도 큰 저항 없이 몸을 맡기죠. 인도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위기에 처한 견공이 동물구호단체의 활약으로 다행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새 주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네요. 한 남자가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더니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내듭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갑자기 불이 나버렸네요. 말로만 듣던 자연발화가 바로 이런 건가요? 안에 큰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니어야 할 텐데 어쩌나 싶은데요. 걱정 마세요. 사실은 장난입니다. 이 남자는 스웨덴 출신의 마술사인데요. 반복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웃음과 활력을 주기 위해 거리를 돌며 이런 깜짝 마술쇼를 펼치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누가 불을 붙인 것도 손을 댄 것도 아닌데 저절로 지갑이 불타버리다니 고도의 속임수로 탄생시킨 마술이어서 망정이지 진짜라면 누구라도 이 사람처럼 기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가끔 놀라운 묘기를 볼 때면 혹시 조작된 게 아닐까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진짜입니다. 세계 최고의 묘기 농구 선수를 함께 만나보시죠. 열기구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선수. 아래 보이는 풍경이 아찔하기만 한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정신을 가다듬고 슛! 놀랍게도 정확히 골망을 흔듭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열기구 축제가 열리는 중인 미국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와, 정말 대단하죠.
알고 보니 유명 묘기농구팀 할렘 글로브 트로터스 소속의 선수라고 합니다. 이번엔 꼭대기가 어딘지 모를 만큼 높은 탑을 오르는데 역시나 아래를 내려다보며 다시 슛! 와, 높이를 불문하고 또 성공이네요. 하루 이틀 연습해선 될 일이 아니겠죠? 그 어떤 조건에서도 일단 던졌다 하면 다들 호쾌하게 슛! 올인인데 창단 100년의 역사를 앞두고 있는 이들의 명성이 괜한 게 아니었네요.